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분양가 상한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강남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마침 이번 주 화요일에 강남에 대해서 또 세미나 진행을 해주시고 목요일엔 용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착순 20분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실 텐데 20분 모시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해주시나 봐요. 예, 좀 이렇게 많으면은 사람이 많으면 좀 혼잡스럽고요. 네. 그리고 정말 투자를 꼭 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만 제가 지금 이번 주는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 좀 뭔가 절실한 분들은 오시면은 네. 아마 오셔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갈 때는 아마 엄청난 그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도 마찬가지고요. 강남권의 과연 변화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미래 예측 미래 예측은 좀 거창하지만 사실 제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제 말을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익을 많이 내셨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 제 말이 맞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선점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되느냐, 용산에서도 그리고 강남에서도 어떤 곳이 지금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이냐 이런 네.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투자처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라고는 못하겠고 적당히 많이 오셨으면 오셔야죠.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야죠. 네, 많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02-6676-0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상담도 좋고요. 또 이 세미나 신청도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 걸려 있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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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아파트가 길동 우성 아파트 400번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리모델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안 해야 될 것인가, 아, 팔아야 될 것인가. 네. 집은 산지는 한 17년 됐거든요. 오, 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예. 네,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 배를 주고 있는데요. 아, 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데 길동 우성 아파트 몇 차 보유하고 계시죠? 예? 길동 우성 아파트 몇 차 보유하고 계세요? 거기가 2차가 될 겁니다. 2차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네, 400번지. 네, 17년 동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리모델링 하고 나서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신가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길동 강동구죠. 길동 우성 2차 아파트 현재 투자 목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몇 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죠? 17년 됐습니다. 17년이요? 예, 강산이 2번 변하려고 해요, 지금. 예. 예, 엄청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주는 예. 안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데 17년 전보다 당연히 많이 올랐을 거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리모델링 시범 단지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잖아요. 예, 예. 예, 리모델링 추진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리모델을 해서 팔아야 될 것인가, 지금 하기 전에 팔아야 될 것인가 궁금해서요. 그러면요. 여기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강동구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좋아질 거예요. 주변이 이제 명일동도 바뀌고 이제 이런 쪽으로 9호선 들어오잖아요. 예, 예, 9호선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입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은 사실 좀 어려운 아파트라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급히 팔 이유는 없으신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이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나 모든 게 다 똑같은데요. 이게 어떤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요. 단계마다 가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지금 조합 설립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조합 설립. 조합 설립해서 2차까지 지금 주민에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야, 주민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은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르거든요. 가격이 예. 이제 본격화되면요.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세요. 아, 리모델 끝나고 매도를 해야 돼요? 아니 끝나고가 아니고 이게 예. 이제 막 본격 진행되잖아요. 아, 진행될 때. 예, 진행될 때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예, 예. 그럼 그때 팔으시란 얘기예요. 그때. 예, 예. 예,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예, 그때 파시고 지금 왜냐하면 강동구에서도 여기보다는 위쪽으로 쭉 가면 명일동 있잖아요. 예, 예. 예, 명일동이 앞으로 전부 다 바뀔 지역이에요. 거기가 예.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가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사실 뭐 이쪽이 특별히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될 때 그때 타임을 봐서 매도를 꼭 하세요.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만큼 매도 타이밍도 중요할 텐데요.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 더 본격화될 때 그때쯤에 이제 매도를 하시고 명일동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 최근에 강동구에 호재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뭐 고덕동에는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명일동엔 재건축 사업들이 꽉 차 있잖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제 어떤 신문들 보면 우리 보통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신문은 또 강남 4구라는 얘기를 써요. 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강동구도 강남 4구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강동구 자체가 일자리도 많이 없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덕밸리, 네, 비즈밸리가 비즈밸리가 들어오고요. 거기 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9호선이 지금 이제 강동까지 다 그렇죠. 들어온단 네.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학군도 괜찮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 그 명일동 같은 데를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강남 4구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오.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앞으로 강남 4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026676-0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인천 남구 네, 하객동 신동아 아파트 3차에 거주 중인데요. 하객동 신동아 아파트 거주 중이시고요. 예, 네. 그것을 매매를 할지 전세를 주고 갈지 송도 809 호반 베르디오 3차로 네,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네. 예,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남구 하객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 송도에 네. 있는 호반 베르디움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인천 남구에 있는 거를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갈지 그렇죠. 고민 중이신 거죠? 예, 구축이라서요. 이게 30년, 내년이면 30년이 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장님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쪽에 있는데요. 예. 예, 여기 이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입주입니까? 후반 3차는 내년 2월에 입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요. 지금 이쪽에 입주하는 게 이쪽 지역으로 여러 개 있죠. 지금 2020년도쯤 입주하는 물량들이 예. 그렇죠. 예, 이쪽에 꽤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송도라는 곳은 인천의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예. 물론 이제 진행이 잘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중국 상해 같이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크게 호언장담했던 데가 이 송도인데 그런 이제 투자 회사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사실은 송도가 지금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송도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이라는 게 조금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이 국제업무지구역에서 1호선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거리가 좀 멀고요. 역세권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역세권 아니죠? 여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생겨도 역세권이 안 돼요. 예. 역세권이라는 거는 그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역세권은 아니고 어쨌든 뭐 주변에 그런 호재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뭐 GTX B 노선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천대 입구역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또 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세권들은 아니고 하지만 주변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곳이에요. 바뀔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이쪽으로 일단 거주의 목적이 좀 크다면 이쪽 들어와서 사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저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어차피 위쪽도 그렇고 다 그 뭐 유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 앞으로 직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변화는 계속 할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송도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하객동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는 당연히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기존 구축은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매매를 할까요? 하객동이요? 예. 예, 그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 인천은 한마디로 송도, 청라 여기는 앞으로 좌우지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저는 구시가지는 되도록이면 거기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주변에 다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개발을. 예, 개발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천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 투자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천에는 만약에 내가 그쪽에 꼭 거주를 할 목적이 있다면 인천에서 거주하는 게 맞지만 항상 투자의 목적이라면 인천보다는 만약에 한 채를 다른 쪽으로 투자한다면 서울이나 서울 바로 붙어 있는 경기권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신동아 아파트 매도를 하시고 송도로 갈아타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송도의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송도가 사실 학군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군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앞서 성공투자 레시피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폐지되면 학군이 좋은 곳들이 이제 오를 거다, 몰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인천도 그럴까요? 인천 조금 뭐냐면 인천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은 인천도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가장 많이 쏠리는 강남권이나 그다음 목동이나 네. 뭐 이런 쪽들이 이제 본래도 집값이 좀 비싼 동네였는데 네. 이제 더 쏠리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오히려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학군이 좋은 강남이나 목동의 집값은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또 빠르게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한 3, 4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서울에 이렇게 어디 투자 좀 할까 해서 네. 그 노원구 상계동 주공을 좀 봤거든요. 네. 주공 3단지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도 되는가 전문가님의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몇 평대 보셨나요? 30평대요. 30평대요. 29평, 30평 이렇게. 29에서 30평대. 여유 자금 3억에서 4억 정도가 이제 있으신데 서울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시다가 상계 주공 3단지 이곳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고민 중이신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 어떨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 계세요, 지방에? 저희는 대전에요. 대전이요. 네네. 예, 대전도 지금 집값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예. 좀 오른 편이에요. 아니 제가 대구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면은 네네. 조금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네. 예, 조금 올랐다고. 서울보다 조금 올랐다. 예, 이렇게 많이 조금 말씀들 올랐어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상계주공 3단지가 이쪽에 있는데요. 네네. 예, 여기가 그 노은역하고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네. 입지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 상당히 좋고 지금 이 중랑천을 중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좌측은 도봉구 창동이고요. 이쪽은 노원구
네네. 노원구 상계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요 기점으로 중랑천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바로 위에 도봉 면허 운전 시험장이 있거든요. 면허 시험장. 네네. 예, 저도 여기 가서 면허 옛날에 딴 기억이 있는데요. 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전을 하고 이쪽에 여기 이제 철도 부지하고 면허 시험장 같이 있거든요. 네네. 차량 기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을 하고 이쪽에 이제 일자리가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은 상계 주공 3단지하고 가깝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충분히 호재가 있고요. 바로 또 이제 창동역은 뭐 다 아시다시피 GTX 들어오는 노선이고 이쪽은 또 문화공연장 들어오고 호재들은 주변에 산재에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일단은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네네. 예,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재건축 연한은 지났지만 사업성들이 많이 떨어져요. 아, 예, 사업성들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3단지가 그래도 그나마 사업성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좀 그래도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입지도 좋고 그래서 저는 3, 4억을 지금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아,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제가 늘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오른 가격을 보지 말고 앞으로 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아, 이쪽은 일단은 저는 그 차순이라고 보고요. 네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 좋아요. 좋은데 이 밑쪽으로 가면은 이 월계동이 있어요. 아, 네네. 예, 월계동에 이제 거기 뭐 그 광운대역이라고 있는데 그 미룡 미성 3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미룡 미성 3호. 네. 예, 광운대역 쪽. 광운대역은 그 역세권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재건축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고 거기 네. GTX 노선도 들어오고 여기 못지않게 거기가 상당히 호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을 하든 그쪽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 월계동 쪽이 조금은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서 투자 금액이 좀 작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시면은 아마 후회 없는 성공 투자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상계주공 3단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업 속도 면에서는 월계동 쪽에 이제 광운대역 주변으로 한 번 더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계주공이랑 같이 질문이 많이 오는 곳이 도봉구에 있는 창동주공이거든요. 예. 근데 창동주공이 뭐 몇 단지가 엄청 많잖아요. 예. 어디가 제일 사업성이 괜찮나요? 창동 주공 아파트에서는 그 19단지가 가장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연한이 이미 이제 8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네. 이미 30년이 됐죠. 네. 넘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속도 면에서는 19단지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문자도 받고 있는데요. 샵 8181로 어떤 문자들 들어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남부터미널역에 더샵 서초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 3억 7천만 원이라는데 이곳에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소장님, 이곳 어떨까요? 남부터미널역 쪽이면 요즘 호재가 많은 곳이잖아요. 예,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남부터미널역하고 초역세권이에요. 네. 이게 남부터미널역이 3호선이라서 네. 이게 강남을 돌아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가 이쪽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가 많은 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하는 최소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연하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고 여기 새 아파트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반대쪽에 여기 남부터미널이 있죠. 여기 이 반대쪽에 남부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호재가 있는 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반대 방향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이 남부터미널 근처 라인으로 뭔가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여기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현대 한강아파트인데요. 105제곱미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지금 이촌동 여기가 서부 이촌동이에요. 네.
예, 여기 서부 이천동에 있는데 현대 한강 여기 있는데 이게 이쪽도 다 서부 이천동이거든요. 네. 이쪽도 다 서부 이천동인데 이쪽은 이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옛날부터 이제 했던 곳이고 네. 이쪽은 사실은 개발 계획이 지금 없어요. 아직은 재건축 연한도 아직 안 됐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가 국제업무지구니까 국제업무지구의 후광 효과를 크게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의 효과, 뭔가 개발은 아직 안 됐지만 개발될 것이다. 이런 지금 희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기는 재건축 사업성은 전부 없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국제업무지구가 발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발표되잖아요. 발표가 되는 순간 가격은 뛸 거예요. 네. 이 주변에 이 호재가 이 국제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를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 발표 날 때까지만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8181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세미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강남과 용산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소장님? 예. 지금 용산도 그렇고 이 강남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은 앞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역 간의 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 예전엔 전부 다 인서울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어디 지역을 찝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이익이 크게 날지 그리고 그 넓은 지역 중에서 과연 어디가 핵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선착순 20분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번호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강원도 춘천시의 현대아파트인데요. 네. 향후 전망과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네, 강원도 춘천인데 무슨 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일까요? 석사동이요. 네, 석사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3차를 보유하고 계신데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3년 6개월 보유했고요. 네. 제가 2년 후에 이사 계획이 있는데 네. 지금 춘천에 공급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보유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석사 현대 아파트 3차 보유하고 계신데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곳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다고. 네. 예, 그런데 미리 알고 다 계시니까 지금 여기 아파트인데 지금 여기 남춘천역에서도 거리가 멀고요. 그렇죠? 네. 예, 역세권 아니고 조금 애매해요.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 보면은 가장 큰 게 지금 걸림돌이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한 3,000세대 가까이 이쪽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들어와서 한숲시티인가 좀 그렇죠? 했어요. 한숲시티. 네. 예, 지금 이 영향이 엄청 클 거예요. 이 영향이.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 춘천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점점 이 교통망도 가까워지고 하긴 하지만 지금 뭐 특별히 이쪽에 개발이 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개발될 데는 없죠? 없고요. 네고랜드 때문에 지금 예, 네고랜드도 그 호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 석사 사거리 있잖아요. 네. 예, 석사 사거리에 지금 뭐 검찰청이나 법원 뭐 들어오는 거 확정됐다고 하던데 이쪽에 그거 모르세요? 예, 잘 모르겠고요. 소장님, 제가 2년 후에는 네.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요. 여기는 특별히 여기에 투자할 그 이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 춘천에서 가장 핵심은 저 춘천역 쪽의 근화동 이쪽에 그다음에 춘천시청 인근 이런 쪽들이 사실은 조금 가치가 있지 이쪽은 특별한 게 없어서 저는 매도를 빠르면 빠를수록 매도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도하시고요. 서울 쪽으로 이사하는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이번 주 세미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동 에이스 아파트 32평을 4년 전에 전세키 구입했는데 네, 저기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네. 매도를 생각 중이거든요. 아, 네. 매도해도 될지. 네, 알겠습니다. 거주는 안 하시고요. 아니, 거주 현재 하고요. 아,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에이스 아파트를 4년 전에 구매를 하셨는데 거주도 하고 계신데 이제 가격이 오르질 않아서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몇 평대 보유하고 계시죠? 32평이요. 32평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동에 있는 에이스 아파트인데요. 가격이 안 올라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에 여기를 지금 사놓으신 이유가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거예요? 예,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고 이쪽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사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예전에 그 목사동이라 그래서 이제 1동, 2동, 목동이 이제 3동, 4동 있는데 이 1, 2, 3, 4동이 재개발이 뉴타운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많이 투자들을 했어요. 네. 근데 뉴타운이 사실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상이 소문식으로 번져가지고 뉴타운이 된다 해서 이 본래 신시가지와 목동 구시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신시가지는 이미 아파트 다 들어갔고요. 구시가지들이 좀 개발이 될까 기대해서 많이 투자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오히려 신축 빌라들 같은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이 목동 아파트 여기는 세대 수도 일단 작고요. 여기가 주변에 지하철도 없잖아요. 가까운데.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계획도 없고 해서 이쪽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예, 지금이라도 하여간 여기는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떠나서 네. 어차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는 빨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투자처를 이게 조금 뭔가 잘못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서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한다면 얼마나 지금 이게 투자금이 남을까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나면 한 8천 정도? 8천. 그러면은 8천이면 빨리 팔고 서울로 들어오세요. 서울에 8천 가지고 투자할 때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빨리 매도를 하시고 오시면은 제가 그 투자할 만한 것을 꼭 찾아서 반드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매도가 가장 급하니까요. 매도 쪽으로 빨리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매도를 하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미나 참여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목동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목동 아파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뭐 어차피 늦어졌는데요. 뭐 계속 지금 뭐 진행한다 그러고 네. 하기는 하는데 계속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계속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 어차피 목동 다 재건축될 건 기정사실이고 네. 언제 되냐의 문제고 지금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지금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해서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에 가격은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목동이야말로 또 학군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학군의 가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사고라든지 이런 거 폐지되면은 오히려 그쪽에 더
쏠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아.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동의 재건축은 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26676-0200번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 시흥시 지금 저 월곶동에요. 네, 아파트 지금 풍림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네. 예, 지금 괜찮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풍림 아파트인가요? 예, 풍림 4차인데, 풍림 4차요. 네, 네네.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풍림 아파트 혹시 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하면서 이제 나중에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좀 오르면 판매를 매수를 하면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차익까지도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네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흥에 있는 월곶 풍림 아파트 4차입니다. 이곳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걸 매수를 하시려고 네네. 예, 지금 매수하시려는 목적이 지금 거주 목적입니까? 아니 아니면은 매수가 아니고 매입하려고요.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예.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매수나 매입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 목적이세요? 예, 거주하면서 음, 나중에 이제 투자까지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거주하면서 좀 투자도 네네. 하고 네. 좀 가격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격 올라서면 이제 판매를 좀. 예, 이게 지금 월곶 판교선 지금 여기 그 들어오잖아요. 월판선 일로 들어오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초역세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직 지금 이거 지금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착공은 안 했고 확정은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 안 했어요. 22년도인가 착공 예정이라 그랬는데 21년도인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공사는 뭐 조금 기간들이 다 늘어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여기는 진행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호재는 월곶 판교선의 호재는 이게 그 이미 다 노출이 됐잖아요. 네네. 예, 노출이 돼서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 안 했잖아요. 그럼 네. 착공 단계에 또 오를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바로 초역세권이고 월곶역, 월곶 판교, 월곶 이 노선이 두 개가 지금 생기기 때문에 네. 월곶 판교선까지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수인선하고 여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가 꽤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거주를 하면서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거주하시면서 투자의 목적이라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서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앞에 지금 이제 105 신도시도 지금 있잖아요, 그죠? 예, 105 신도시 이미 다 뭐 분양 잘 됐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주하시면서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분들 있으시죠?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강남과 용산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투자처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예, 투자 지역이 어딘지, 예, 투자를 얼만큼 여기 뭐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지 네. 이런 것들에 그리고 소액 투자 특히 이제 강남권에는 1억 미만의 소액으로 우리가 정말 호재가 있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 참여하시면 아마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길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과 투자처까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또 용산과 강남도 강남이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곳들이 있잖아요. 예. 뭐 고양시 일부라든지 또 부산의 해운대구가 그중 하나인데 이곳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본래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뭐 옛날에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한 3주 전인가 저희 그 고객분이 한번 저한테 여쭤봤는데 네. 들어가도 되냐 해운대구 네, 네. 들어가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풀렸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가치가 크다. 그런데 이제 그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들은 가격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안 오른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은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가치가 본래 크지만
고양시의 가치가 없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런 발표가 되면은 뭐라 그러죠?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풍선 효과라는 거는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가나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전문가의 말 참고만 하시고요. 신중한 결정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